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정책론 5-1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우선 이제 급여의 6가지 유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4가지 분석 틀에서 급여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급여의 형태를 6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급여 선택의 기준으로서 급여 선택의 어떤 수준으로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계측 방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급여, 영어로는 benefit이라고도 합니다. 즉, 무엇을 대상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이 사회복지 대상자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할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사회적인 복지 대상자를 정했다면 그 대상자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즉 사회복지 정책 결정 과정의 결과물로서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손에 들려지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개념이 바로 급여의 유형, 급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급여라는 개념은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어떤 정책의 목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급여의 내용과 형태,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빠르게 자립을 시킨다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통제를 위해서 목표를 빠르게 이뤄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아마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뭐 서비스라는 걸 주기보다는 현물을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즉, 그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표가 소비자 주권이냐, 즉 클라이언트의 어떤 주권의 선택의 어떤 자유를 줄 것이냐, 아니면 정책의 목표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냐에 따라서 급여의 내용과 형태, 수준은 천차만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죠. 자, 그렇다면 급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급여라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제공되는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자원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 급여의 내용을 말할 때 현금이냐 혹은 현물이냐라는 형태를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현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어르신 가정에 우리가 물품을 전달할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어르신 물품에 필요한 다양한 어떤 생활용품들이 있겠죠. 그리고 건강용품들도 있을 것이고 식료품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우리가 현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현금이냐 현물이냐라는 두 가지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사회복지 급여를 이야기했다면 오늘날 급여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기회를 준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신용, 즉 여기에는 뭐 바우처, 증서라는 개념이죠. 바우처를 준다라던가 아니면 텍스로 공제를 해준다라던가 그리고 권력,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형이나 무형의 자원까지 모든 걸 합친 걸 우리가 급여 형태, 급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여의 이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학자가 길버트와 스펙트라라는 학자입니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다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급여의 형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시한 학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아주 단순한 사회복지 어떤 서비스, 재화라는 범위를 벗어나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받고 있는 세금 공제를 생각해 보았을 때 나도 사회복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내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대학을 입학한다라던가 어떤 기회를 가짐으로써 내가 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생각지 않았지만 나도 거시적인 의미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했던 현물과 현금이라는 급여 형태를 벗어난 아주 다양한 거시적인 차원을 이야기한 게 바로 길버트와 스펙트라는 학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그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여 유형은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뭐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지는
인센티브, 즉 플러스 되는 긍정적인 어떤 조치죠. 인센티브. 또는 생션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즉 억제라고 하는 제재와 같은 환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급여에 비해서 굉장히 애매하고 추상적인 성격을 띠죠. 뭐 누구에게 기회를 줬다라고 했을 때 그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유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바로 사회복지 대상자로 하여금 사회복지 서비스를 계속해서 의존하려고 하는 어떤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효용 가치가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어떤 사회적인 취약계층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은 바로 클라이언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스스로 무언가를 하게끔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기회나 어떤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특별한 수혜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기회,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급여 형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효용 가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의 대표적인 예로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앞선 강의에서 그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 틀의 예로서 한국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0인 이상의 사업장, 50인 이상의 어떤 사업장에서는 일정한 비율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취업 환경에서 내가 비장애인과 함께 경쟁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이러한 기회를 가지고 고용 현장에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을 주는 게 바로 이 기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 게 대학 특례 입학 제도도 기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전형이라든지 만학도 전형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이지만 똑같이 기회를 제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끔 하자. 이게 왜 중요하냐? 대학의 특례 입학 제도를 통해서 어쨌든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라면 이 공부를 했던 어떤 학문적인 발전을 통해서 결국에는 취업을 하고 스스로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이 기회라고 하는 급여 형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굉장히 많다. 그렇죠? 하지만 단점은 뭐다? 추상적이고 애매하다. 우리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는 계속해서 의무고용제도를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의무고용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그 기업들의 어떤 선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의무고용하지 않고 그냥 고용부담금 낼래라고 하면 사실은 아무리 기회를 국가가 주라고 하더라도 그 기회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이다. 애매하다. 그쵸?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강압성을 띠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서비스라는 단어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상담 서비스, 또 직업훈련 서비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서비스라는 개념은 즉각적인 시장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형태잖아요. 하지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시장 가치에 부여되지 않죠.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서비스를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어떤 적정한 어떤 수준에 있는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서비스를 줘도 된다라는 어떤 대상자의 라인에 들어가 있다면 돈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장 가치를 부여하지 않죠. 그리고 자립과 자활을 기능하게 하는 급여 형태로서 어떤 다른 공공정책과는 다르게 사회복지 정책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심리나 사회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급여의 유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방대해요. 하지만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일선의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뭐다? 바로 이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정체성이다. 그렇죠?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는 급여가 바로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급여의 유형과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이 최저생계비의 계측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5-2강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전달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1강 수고 많으셨습니다.